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레일라고요. 오늘도 이 좀 오랜만이죠? 거의 2주 만에 이 독일 석사 유학 혼자 가기 컨텐츠를 다시 찍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독일에서 시험 준비 중이고, 시험 준비 중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은 독일에서 학기 중에 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라서 너무 바쁜데, 너무 공부하기가 싫어서 일단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이제 학교 서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서칭한 학교들을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어떤 항목들을 이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지? 차트를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뭐 공유를 해드릴 순 있지만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공유해드리기도 참 민망한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 영상에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석사를 딱 난 이 학교를 가야지 이런 게 딱 있었던 게 아니야. 난 그냥 독일 유학을 가야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학교들이 좋은 학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난 독일 가야지 이러고 시작을 한 거라서 그래서 일단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봤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랭킹 보여주는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학교들이 요런 학교들이 요런 과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때 살펴봤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제 이 부족한 머리로는 도저히 기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일단 차트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정리한 순서는 제가 가고 싶은 순서라기보다는 그 마감일이 먼저 다가오는 순서? 그렇게 놨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마감이 되고 제가 서류를 제출한 애들은 또 칼럼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이거를 안 열은 지가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가지고 무슨 내용을 제가 썼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학교들을 보면은 이 괴팅엔 대학교 지원했었고 괴테대, 올덴부르크, 그다음에 뷰르츠부르크 지원했었고 본, 베를린, 그다음에 브레멘도 했었고 TUM, 이에나, 킬 여기 있는 거 다 했었던 대학이네요. 뒤셰르도르프는 안 했어요. 여긴 안 했고 그다음에 쾰른 했었고 프라이부르크 했었고 드레스덴 했었고 드레스덴에서도 몰레큘러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더 먼저 염두에 뒀었는데 결국엔 여기로 오게 됐죠. Regenerative Biology and Medicine. 그다음에 뉴른베르크 지원했었고 뉴른베르크 여기는 안 했어요. Integrated Life Science 여기는 안 했고 보훔은 계속 하려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했고 튜빙엔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 한 15개 정도?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드레스는 둘 다 지원했었어요. 열다섯, 16군데를 지원을 했네요. 그리고 예나대학교도 사실 이거 말고 한 군데 더 지원했었거든요. 중복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서 한 16개? 17개?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갈 학교들을 일단 뽑아놓고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얘네가 프로바이드 하는 이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에 따라서도 이제 각각 정리를 해놨었는데 일단 게팅에는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였고 마감 기한이 제일 빠른 학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저랑 같은 과를 지원하시지 않는 이상 이게 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괴팅에는 1월 15일 날 마감이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과도 1월 15일 날 마감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기의 상태에 맞춰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IELTS가 만다토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물음표를 잔뜩 써놨었는데 영어 그 성적 저기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잘은 기억은 안 났지만 아무튼 그 학비 없었고 그 다음에 other requirements 뭔가 이건 special requirements가 또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GRE 같은 걸 물어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거를 쓰려고 이렇게 해놨었고 그 다음에 학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만족도
이게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은 가끔 가다 보면 지금 뉴럴사이언스 이런 거 있는데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에서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과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커리큘럼 만족도를 일단 써놓긴 했는데 결국에 비교 하나도 안 했죠? 보시면은. 그러고 근데 여기는 커리큘럼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게팅에는. 그다음에 선발 인원 이게 NC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카인 NC인가? 이게 또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그 NC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NC9이라고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그 선발 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발 인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것들도 일단 써놨고 이래야지 이제 내가 대충 이제 경쟁률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기준으로 이걸 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게팅에는. 그리고 이거 자기네들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이거 지원을 하고 나서 너 서류 접수가 완료되었어 하는 이메일이 오면서 거기서 올해 우리는 20명을 뽑는데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지원을 했어 이런 이메일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팅엔에서는 그런 것도 알려줬었고 우니 아시스트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독일 학교들은 이제 우니 아시스트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UA 어플라이 아니면 진학사 이런 거 대학교 진학할 때 그렇게 원서 제출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은 일단 각자 자기 나라마다 그 성적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딩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뭔가 이 독일 시스템에 맞춰서 환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은 학교들 있죠. 걔네들은 여기를 반드시 통해서 이거 말고 이거 킬이랑 TUM이랑 또 쾰른도 그랬고 드레스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몇 학교들이 우니 아시스트를 반드시 통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했어요. 왜냐면 우니 아시스트로 이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알아뒀어야 됐고 그다음에 랩 노테이션이 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몇 개 없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었고 브레이멘은 있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거나 제가 못 찾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드레스덴은 사실 랩 노테이션이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또 이제 탈락 여부를 공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언제 탈락 여부를 얘기를 해주는지 여기 뭐지 뷰리츠브루크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 써 있었거든요. 메일을 언제쯤까지 보내는데 그때 메일을 못 받았으면 넌 그냥 탈락한 줄 알면 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메일 못 받으면 탈락이구나라고 알으라고 이렇게 써놨고 그다음에 베를린 자유대는 7월 16일 이전에는 발표가 난다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선습 과목, 그다음에 이거 ECTS라고 해서 그 유럽 기준 그 뭐지 학점 수료 뭐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내가 학교에서 들은 과목을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제가 ETC는 또 뭐야? ECTS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이렇게 써놨고 여기 130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있네요. 결국에 그거 말고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교수님 컨택 가능 여부 이거는 솔직히 무의미해요. 별로. 독일에서는 독일 학교 갈 때는 교수님 컨택하는 거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고로는 여기 필기시험이 GRE 형식이라는 거 여기는 필기시험이 있는 학교였어요. 게팅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터뷰 있는지 그 제가 그 요번이 아니라 언제지? 이거 독일 유학 관련된 영상 올리고 나서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인터뷰가 모든 학교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아직 댓글을 못 달았는데 인터뷰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가 있으면 학교에 나와 있어요. 학교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 우리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그 뭐였죠? aptitude test였나? 아니면 assessment 뭐였지?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프로세스 하는 과정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얘네가 이 서류만 받고 그냥 서류로만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필기 시험이 있는지 아니면 인터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 그리고 만약에 안 나와 있다. 인터뷰에 이응자도 안 나와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근데도 나는 이게 인터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다 연락해 보시면 돼요. 제가 계속 그 뭐지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되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제 경험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되게 일반화해서 생각하실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 중에서도 본인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any questions or any doubts 그냥 학교 홈페이지 찾아보시거나 학교에다 연락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 이메일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확인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영어로 이메일 쓰는 법 이런 것들도 옛날에 포스팅을 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있을까? 올덴브루크는 6개월간 꾸준한 봉사? 이게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모티레이터가 2페이지 정도인데 여기는 모티레이터 막 강력하게 한 페이지로 쓰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비고에다 써놨었고요. 그다음에 뷰리츠브루크 필기시험, 인터뷰 다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필기도 가고 인터뷰도 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결국에 그래서 저는 괴팅엔 그 괴테대 올덴부르크 다 떨어졌고 뷰르츠부르크 붙었고 본 떨어졌고 베를린자이대 떨어졌고 브레멘 잘 기억이 안 나요. 관심이 없어서 여기는 별로 뭔가 좀 안전빵으로 넣은 학교였거든요. 이게 막 너무 가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학교에 그때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별로 어렵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 한 거 그냥 다 카피해가지고 붙여도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나쁜 학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 제가 전 시간에도 누차 강조해드렸듯이 나쁜 학교라는 건 없어요. 다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TUM은 떨어졌어요 결국에. 그리고 예나 대학교는 이거 2개 썼는데 하나 붙고 하나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킬 대학교 제일 먼저 붙은 학교였고 여기는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그 저거 뭐지? 서류만 냈는데 아무 소식 없다. 너 합격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첫 인터뷰 보기 전날이었나? 첫 인터뷰 보던 날이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저의 사기를 좀 북돋아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별로 여기도 좀 안전빵 느낌으로 쓴 학교여서 관심이 별로 없었긴 했었어요. 그리고 디셀도르프 안 썼고 쾰른대를 붙었나? 쾰른 붙었나? 헬름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프라이브로크 붙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드레스덴하고 같이 고민했던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학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 제가 붙은 학교 중에 제일 높은 학교긴 했어요. 프라이브로크. 근데 여기를 결국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이유는 이 커리큘럼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드레스덴은 이 몰레큘러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사실 저한테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 결국엔 여길 가게 됐고 근데 여기는 커리큘럼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그 뭐지 그냥 뉴로사이언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생물 쪽 뉴로사이언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컴퓨테이션 뉴로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그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막 머신러닝이나 막 딥러닝 또 뭐였지? 그런 막 뭐라 해야 되지?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런 쪽이랑 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난 도저히 이거 못할 것 같은 거. 이 커리큘럼을 보는데 난 진짜 이거 하나도 뭐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내가 가면 졸업을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갔어요. 그리고 뉘른베르크는 제가 지원한 과가 요거 인테그레이티드 여기 말고 여기 지원했었거든요. 몰레큘러 메디슨.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이게 의대였던 것 같아요. 의대 그 과를 잘못 지원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 메디신이라 그러길래 보통 메디신이라고 하면 약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의학보다는. 그래서 저는 분자 의학을
공부하는 뭔가 그런 뭐 그래도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한국으로 따지자면 약대는 아니지만 어, 의학과학과 뭐 이런 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약품과학과 뭐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약에 대해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인 줄 알았어요. 약사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완전 잘못 짚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 처음에 메일을 보냈었는데 이거 지원하고 나서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가 아니라 필기시험 관련해가지고 메일을 보냈었는데 근데 너가 공부했던 트랜스크립션 그 보내봐라. 아 트랜스크립션이래. 저 뭐야? 뭐지? 너가 공부했던 그거 그거 뭐라 그러지? 너 코스에 대한 그 서류들을 보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불합격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앞서서 먼저 얘네가 이메일로 답장을 해줬어요. 너가 공부한 코스랑 우리가 하는 코스랑 다르다고. 그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 뭔가 저를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넌 안 돼. 넌 지원 자격이 안 돼. 이렇게 했던 걸로 봐서 여기는 의대였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네, 보험은 결론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고 왜냐면 여기 여기 왜 안 했지? 마지막에 이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다음에 튜빙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때쯤 이게 마감이 좀 늦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때쯤에는 이미 다른 학교들이 거의 5월 31일쯤에 이제 저기가 났었거든요. 그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마감이 되고 난 후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붙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원 안 했고 튜빙엔 지원했는데 여기가 돈을 받는 학교예요. 학비가 있는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붙고서도 인터뷰를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 합격했는데 인터뷰 참석을 안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인터뷰 보는 학교들 몇 개 있었고 레퍼런스 이제 2개 가지고 오라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브레멘 같은 경우는 이래서 또 쉬었다. 추천서도 없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를 안 해도 돼요. 자, 우리 그 우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독일 대학을 지원할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접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서류들을 원본을 보내면 안 돼요. 원본은 여러분 이 독일 학교에서 반보영님이 ASMR 올리셨네요. 어, 독일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원본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 장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은 항상 내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카피본을 얘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카피를 위조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복사하고서 화이트 칠해가지고 IELTS 점수 바꾸거나 학점 바꾸거나 이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네들이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가서 얘네가 진짜 카피본이 맞다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확인을 받아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 흔히 듣는 공증의 개념인데 그 공증을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주한 독일 대사관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변호사들한테 가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공증 변호사들이 있어요. 근데 공증 변호사한테 가서 공증을 받으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차라리 대사관 가서 묵금구묵증 받아오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너무 얘기할 게 많죠. 그래서 아무튼 공증을 그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공증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편으로 얘네들 학교나 아니면 우니 아시스트한테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접수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뭐 하드 카피로 보낸 그 서류가 이제 도착을 하고 나면은 걔네가 또 다시 이메일을 보내주거든요. 네 서류 성공적으로 접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접수가 완료된 거지. 하드카피 없이 그냥 온라인 접수하면은 접수가 완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그렇게 우편 접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예나도 마찬가지로 예나는 이제 우편 접수는 필요했지만 추천서가 없는 것 같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조금 특별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프라이브루크 서류 합격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깐깐한 학교였어요, 여기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배웠던 그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된 과목들 아니면은 제가 그 이수한 과목 중에 뭐 통계랑 수학이 들어가 있는 과목들 그거를 제 그 뭐지? 성적 증명서에서 그것들의 이제 뭐라 해야죠? 이름들 그 과목들 이름들이랑 걔네 이수한 그 학점들 그런 거를 다 적어가지고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그 서류까지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뭐 이거저것 엄청 많이 요구한 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서류를 붙어가지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인터뷰도 솔직히 정말 말아먹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제가 여기를 왜 붙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되게 힘든 학교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요 이유도 있었죠. 학비가 1,500유로를 냈어야 됐어요, 여기는. 자, 그리고 드레스덴은 두 군데 중복 지원 가능해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여기 몰레큘러 바이오 엔지니어링은 떨어졌고 근데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뭐지 여기가 먼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복 지원 이제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1지망, 2지망 이렇게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지망에서 당연히 붙으면 2지망은 떨어지겠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1지망으로 그때 썼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2지망은 그냥 떨어진 걸로 처리가 됐었죠. 그다음에 드레스덴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학교였는데 이것도 레퍼런스를 두 개를 필요로 했었고 그다음에 드레스덴이 또 뭐였지? 레퍼런스 두 개랑 여기가 제가 마지막에 이게 5월 31일 이때 직전에 가가지고 그 뭐지 우편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때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이 뭐지 서류 마감 시즌이라서 그 어디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좀 그 우편 업무가 많이 밀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EMS로 보냈는데 보통이면은 EMS로 가면 일주일 안에 무조건 도착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넘어도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주일 전에 마감일 전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리고 이때가 또 뭐 부처님 오신 날인가? 그거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우체국 안 열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또 부랴부랴 교수님들한테 그 뭐지 레퍼런스 받으러 다녔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또 할 말 있다. 레퍼런스도 교수님 보통은 레퍼런스를 어떻게 받냐면 얘네들이 우편으로 받지 않고 교수님한테 그 링크를 보내줘요. 교수님 이메일을 기관 이메일이라고 해서 그 뒷부분이 뭐 Gmail 이런 거 말고 그 학교 이름으로 끝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디 대학교 뭐 ac.kr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기관 이메일 주소 있죠. 그런데 그런 이메일 주소를 교수님 걸 이제 이 학교에다 주면은 학교에서 무슨 그 이발리에이션 시트 같은 걸 보내줘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 학생의 성실도 뭐 이 학생의 뭐 뭐지 흥미도 뭐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답장을 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되게 희한하게도 교수님한테 그 레퍼런스 레터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스캔해가지고 그 온라인 접수할 때 올리고 그리고 그 원본을 서류랑 같이 보냈어야 됐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면은 내가 그 내 서류랑 교수님이 쓴 레터를 같이 보내게 되면 그러면은 그 뭐지? 제가 그 레터를 읽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 이렇게 레퍼런스를 해주는 사람이 레퍼런스를 당하는 사람? 이 직접 그 내용을 볼 수 없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드레스는 되게 희한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석가탄신일에 교수님들 그 뭐지 연구실 가가지고 이 레퍼런스 받아오느라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보냈는데 정말 진짜 저는 하늘이 제가 드레스를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5월 31일이 마감이었는데 결국 이 서류가 6월 1일에 우니 아시스트에 도착했거든요. 근데도 이 서류 프로세스 해줬어요. 제가 그때 그러고 나서 6월 1일에 도착한 거 메일 받고 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고 왜 진작에 안 했을까 막 이런 이제 스스로 막 원망도 많이 하고 했지만
일단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메일로라도 빌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우니 아시스트한테도 엄청 비는 메일을 보내고, 그다음에 드레스덴 이 학교에도 그 엄청 막 사정사정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나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이게 진짜 뭐지? 이 예상치 못하게 EMS, 한국의 EMS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그게 너네 나라에서 그 공항에서 갑자기 스톡이 됐다. 그러면서 내가 보통 그 우니 아시스트로 보냈을 때 이게 유절리 뭐 한 뭐 3, 4일이 걸렸었는데, 아니면 뭐 맥시멈 7일을 걸렸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하게도 7일 넘게 걸려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보낸 기간보다 더 훨씬 늦게 도착을 했다. 그래서 제발, 나도 이게 좀 언어셉터블 한 건 알지만 그래도 제발 상황 좀 봐줘서 내 거 한 번이라도 그 서류 좀 프로세스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엄청 사정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결국에 둘 다 답장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프로세스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사하죠.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프로세스를 안 해줬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뉘른베르크도 지원했다가 그렇게 저기 했었고, 그다음에 튜빙엔 마찬가지로 어, 마지막에 서류까지만 합격하고 인터뷰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 뭔가 두서없이 또 횡설수설 얘기를 했죠. 그게 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앞으로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